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오늘 HD현대중공업이 3.77%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줬죠. 자, 그런데 오늘 상승 같은 경우에는 VLAC 추가 수주 두 건이 있었죠. 요거 때문에 상승해준 것도 있고, 그리고 향후 변곡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중순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추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제 개인적으로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인지도 나중에 뒤에 수치를 예시로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 뭐 지금 당장 구독 요청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영상 내용이 좋으시다면 구독 한 번씩만 꼭 해주시고 조선 관련된 내용 꾸준히 한번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릴 부분은 현대중공업의 수주 공시죠. 자, VLAC 두 척을 수주를 받았는데 3,396억 원을 수주 받았습니다. 자, 그럼 척당 거의 한 1,700억 원쯤 되는 물량인데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상승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중국에서 계속 수주를 뺏어가고 있다. 자, 그런데 뺏어가는 수주 물량은 컨테이너선이에요. 선종이 아예 달라요. 그리고 옛날부터 중국은 컨테이너선을 계속해서 비중 크게 수주를 받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딱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도 한 번씩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이클 산업을 볼 때 언제 주가가 상승하는지를 두고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대규모 수주 계약 공시가 나왔을 때가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 발표 날이에요. 실적 발표. 이 두 가지 날에 대표적으로 주가 펌핑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출이 올라가고 수익이 상승된다는 그런 수주 공시가 발생했을 때 기대감 때문에 한번 올라가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현대중공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2분기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시장 컨센서스보다 70% 상회를 했었죠. 자, 이런 경우에도 주가가 한 번씩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가를 딱 두고 보더라도 이날 7월 26일 이날 실적 발표가 나면서 주가가 대규모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를 기다려야 되죠? 3분기 실적 발표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11월 한 11일쯤 됩니다. 자, 이날을 기준으로 시세 변곡이 한 번 더 나타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은 기간 동안 수주 공시가 4분기 들어서도 또 잘 나와주고 있죠. 우리가 우려했었던 게 3분기 날에 3분기 동안 우리가 수주 소식이 좀 부진했었어요. 조업 일수 감소 때문에 수주 소식이 2분기보다 좀 덜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 자, 이러한 부분들은 4분기 들어가서 다시 개선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히 4분기 들어가자마자 수주에 대한 공시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죠.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현대미포라든가 다양한 조선사에서 수주 공시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수주 공시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게 되고,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상회를 하게 된다면은 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3분기 때 말씀드렸듯이 조업 일수가 조금 줄었었잖아요. 자,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3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거의 뭐 보합하거나 아니면은 살짝은 하회할 수 있다. 약간 요런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의견에서는 저도 막 그렇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실적이야 뭐 까봐야 알겠죠.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발표가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서 시장에서 주가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 따라서 우리는 또 시나리오를 수정한다던가 아니면은 장기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던가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수주,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두 개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좀 데이터를 하나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3분기 실적 이후의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를 소주제로 좀 잡았는데, 자, 우리가 이미 시장에서 조선업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거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꾸준한 실적 우상향을 두고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께 항상 강조 드렸지만, 25년을 넘어서 26년까지 꾸준한 실적 우상향을 기대합니다. 자, 이건 실제로 나중에 뒤에 데이터를 추가로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다만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 조업 일수 감소 때문에 이 수주 그리고 실적이 약간 플랫하게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약간 일시적인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자, 시장 주가 변동성에는 약간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조선 섹터를 매도해야 될 때는 정확히
두 개의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했을 때고, 두 번째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투자 근거가 상실됐을 때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살펴보면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많아야 마이너스 20%도 안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패스하고, 그리고 투자 근거, 실적의 우상향, 이것도 우리가 훼손되지 않았음은 알고 있죠. 뭐 2분기를 시작으로 실적 상승은 나와주고 있고, 자, 이번 3분기를 까보고 4분기도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줄 걸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적 턴어라운드는 직전 분기인 2분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넓게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장기적으로 일단 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그 결과를 두고 우리는 주가 방향성을 판단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조선사들은 현재 수주 물량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수주가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거는 실적 꺾임을 논할 타이밍은 지금 아니라는 거죠. 실적이 우리는 얼마나 상승할까를 논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어차피 상승할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더 상승할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재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 조선사의 이런 뒤따라오는 추세가 심상치 않다라고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 그림을 보시다시피 헝리, 양쯔강, 뉴타임즈 조선소의 수주 잔고 합산 추이예요. 자, 이 3사의 합산 추이를 보게 되면은 과거 조선사 호황기 대비해서 상승 돌파를 한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상승 돌파를 했냐라고 봤을 때 컨테이너선 수주 발주가 크게 늘었다는 거죠. 컨테이너 선사 수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중국이 본인들 캐파의 80% 비중은 이미 컨테이너 선사였어요. 근데 올해 특별히 유별나게 컨테이너 선사 수주가 많이 늘었다는 부분이 포인트인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한국에서 컨테이너 선을 수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고정비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요. 자, 다른 조선사 대비해서 그러면은 낮은 선가 제시가 가능하겠죠. 실제로 다른 조선사 대비해서 한 8% 정도 낮은 성과를 제시해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금 중국 조선사에서는 메리트로 다가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인력이 많으니까 납기일도 빨라요. 사람들을 많이 붙여가지고 제작을 빨리 해서 납기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중국 조선사의 좀 장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지형적 문제나 사업성 문제가 좀 혼재되어 있긴 한데, 중국은 땅덩이가 크죠. 그래서 인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도크 개수 증가가 용이하게 되는 국가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들어서 중국 조선사에서도 도크 개수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도크가 여유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한국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27년도 도크는 꽉 차 있어요. 더 넣을 도크가 없어요. 자, 그래서 2028년 수주를 계속 받고 있는데, 지금 한국 조선사는 2028년 수주를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계속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받게 되면 마진율이 높다는 의미죠. 마진율. 근데 중국이 받은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형 컨테이너도 아니고 약간 중형 컨테이너예요. 중형 컨테이너다 보니까 마진이 지금 한국에서 받는 LNG 선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질보다는 좀 양으로 승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은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컨테이너 선보다 고부가 LNG 선박을 지금 수주하고 있는데, 선박 수익선 같은 경우에도 컨테이너사가 제일 꼴찌고, 그 다음에 가스 암모니아. 이번에 HD현대중공업이 수주받은 것도 VLAC 암모니아선이죠. 자, 그 다음에 LNG선이 제일 비싼 선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컨테이너선은 중국이 예전부터 많이 수주를 받았었고, 그리고 가스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 중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LNG는 한국 비중이 좀 많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기 쉽게 HD현대중공업이 왜 지금 저평가라고 얘는 얘기를 하는 걸까를 좀 보시면, 자, 이거는 연간 실적,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이 기업이 저평가냐 고평가냐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든, 제가 만든 엑셀 자료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영업이익을 넣는 칸이 있고, 오른쪽에는 설명을 이렇게 쫙 적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넣으시면은 여기 과거 그리고 향후 연평균 성장률이 나오고요. 그리고 각 종목마다 PER이 있잖아요. 그 PER과 성장률에 따라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적정가인지 계산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 좌측 데이터란에 영업이익률을 딱 넣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향후 연평균 성장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향후 연평균, 여기 아래에 나오는 이 성장률이 지금 이 종목의 PER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개를 딱 두고 대비를 해봐요. 자, 그러면은 PER이, 이 종목의 PER이 향후 성장률보다 높으면은 고평가고요.
PER이 성장률보다 낮으면은 저평가고 PER이 성장률이랑 똑같으면은 적정가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심플하게 딱 살펴봅시다. 자, 현대중공업 네이버 컨센서스를 딱 들어가요. 네이버 증권에. 그럼 종목 분석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아래 부분에 연간 딱 클릭을 하시면 영업이익률이 딱딱딱 나와요. 그럼 19년도부터 26년까지 나오는데 제가 19년도부터 26년까지 넣을 수 있게 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에 그대로 드래그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딱 나와요. 자, 그러면 살펴봅시다. 자, 향후 연평균 성장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59%예요. 연평균 59%씩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HD현대중공업의 PER은 몇 배일까요? PER이 지금 36배, 19배, 14배, 이렇게 24, 25, 26년도 때 많아야 36배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향후 연평균 성장률이 59%죠. 36%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지금 PER이 연평균 성장률보다 낮죠? 자, PER이 연평균 성장률보다 낮으면 뭐라고요? 저평가 상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도 보시면은 한번 성장률이 꺾였다가 지금 우상향하는 것도 보이시죠? 저평가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HD현대중공업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연평균 성장률 대비했을 때 현재 주가가 좀 저평가 상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수치를 대입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사실 24년도는 올해죠. 그리고 25년도는 내년인데 내년 데이터 수치까지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습니다. 근데 2년 뒤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증권사에서 나왔던 컨센서스를 종합적으로 계산해 놓은 수치니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기는 하다는 거 참고하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현대중공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영업이익을 여기 딱 때려보시고 PR이랑 계산을 해보면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지금 저평가구나 아니면 고평가네 비중을 좀 줄여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메이크머니 채널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 한정해서 이 엑셀표를 여러분들께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발송을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대신에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구독이라는 대가를 저한테 주시고 이 엑셀표 받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심플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컨센서스 가셔가지고 요거 그냥 드래그 복사해서 요거 보시고 요거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정말 간편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꼭 하셔가지고 한번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 뭐 삼성전자가 됐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됐으면 하이닉스 뭐 어떤 거라도 다 상관없으니까 컨센서스만 있는 종목이면 다 적용 가능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HD현대중공업 3분기 실적 발표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기대감 때문에 주가 수급 한 번 더 붙을 수 있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